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흥창에 모신 공민왕 사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광흥창을 복원한 모습이 되겠고요. 왼편에 있는 것이 지금 공민왕 사당이 되고요. 뒤편에 와우산이 자리 잡고 있는 와우산 자락에 이렇게 공민왕 사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민왕 사당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23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려 전기에는 국가예산을 관리하던 우창이 있었고 관료의 녹봉을 담당하던 좌창,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던 창고가 있었던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고려에 이어 조선 건국 직후에 이 한강 서강변에 설치했었던 것이 바로 이 우창에 해당되는 풍조창과 좌창에 해당되는 광흥창이 되겠습니다. 관리들의 녹봉에 곡간구실을 했었던 이 광흥창 안에 공민왕 사당이 이렇게 모셔져 지금도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이렇게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과 원나라 위왕의 딸이었던 노국 대장공주가 뿐만 아니라 왕자와 공주 그리고 또 최영 장군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광흥창의 위치를 이 지도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경주 오부도에 나타나는 이 지도에서 창천이 한강과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 창천의 원래 이름은 봉원천이 되겠고요. 이곳에 창고 창자를 붙인 창천이 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 광흥창과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한강 서강변에 서강나루 주변에 이런 창고를 두게 되었었던 것은 삼남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국들이 이곳에 저장될 수 있는 창고들이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관들을 위한 소위 용산 지역의 군자감과 대비가 되어서 결국 이 지역에는 광흥창이 운영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에서 지명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 지역을 창전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창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창전동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정리가 신정동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에 우물물을 길어서 제를 지냈었던 이런 것들이 그런 오늘날의 지명으로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수철리라고 해서 대장간과 옥리, 소위 덕을 굽는 이러한 가마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지명인 동막 이런 지명 등을 통해서 수철리 이런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특히 이 지역이 교통상의 중요한 요지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간이라든지 옥막이라든지 이런 창고 등이 이곳에 지어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광흥창의 이름을 따서 광흥창역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 역 가까이에 공민왕 사당과 이 광흥창이 복원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뒤편으로 와우산이 남쪽으로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산 기슭이다 보니까 수해를 피할 수 있는 언덕배기에 이런 창고가 마련이 되었었고 이곳을 이런 사당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대단히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광흥창과 공민왕 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이 공민왕 사당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공민왕 사당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당 안에 여러분들 공민왕과 더불어 그의 부인이었었던 노국 대장공주의 이렇게 영정이 모셔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공민왕이 이렇게 신격화되어서 신령으로 모셔지게 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원나라를 물리치고 결국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가장 으뜸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강한 분이 여야 결국
풍수해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과, 또 왕으로서 억울하게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점이 이런 원혼이 더욱 이를 신격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세자가 신격화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포구 동막 일대에 마을 수호신으로 이렇게 발아져 동제의 전통이 이어져 왔었던 것 또한 이곳에 공민왕 사당이 마련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 종묘에도 공민왕 신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이 종묘 안으로 들어가는 우측편에 이렇게 신당이 마련이 되어서 이 안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공민왕과 이 노국대장공지의 위패와 더불어 그의 이런 조상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종묘에 이렇게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의 신당이 모셔진 이유는 뭘까? 이게 정식 명칭은 고려 공민왕 영정 봉안지당이 되겠는데요. 조선 최고의 사당인 종묘에 이게 모셔졌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신당은 이미 경복궁과 종묘가 연건될 때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이 고려를 계승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원나라와 무관한 새 왕조 개창의 명분을 부각시킨다는 의미, 또 민심을 위로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명분도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민왕을 제례를 주관했던 것은 왕이 아니라 관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정식 제례가 아니라 관원들이 소위 재물을 서로 각출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앙과 각 관하에 딸린 소위 그 부군당 신앙과 어떤 의미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종묘 관리를 맡은 수복들이 이 종묘의 재관으로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공민왕 신당을 통해서 그들의 바램과 기원을 소위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으로 이 공민왕 신당이 모셔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각 관하마다 이렇게 신당을 두었었던 전통을 계승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곳에 이렇게 특히 무신들, 그 대표적으로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이런 많은 무신들, 그 중에서도 이 남이 장군이라든지 최영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원혼이 깃든 분들을 모시어서 제를 지내 왔었다는 점들을 통해서 이런 공민왕 신당뿐만 아니라 종묘에 모셔져 있는 공민왕 신당도 그런 의미에서 결국 수혜를 맡거나 각종 재해를 맡고 또 마을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의 의식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부군당 신앙의 전통을 계승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마을의 하나의 도움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마을의 부귀영화와 평안함을 비는 하나의 제사의 의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광흥창에 딸린 공민왕 사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